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투자하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CPI 발표 내마녀의 날 참 산 넘어 산 변동성, 이 변수들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 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한 주를 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봐야 될지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다음 주 시장도 함께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나갈 겁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준율 인하 소식, 그리고 우크라 재건, 더불어서 사우디 보안주가 오늘의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준율 인하 소식이 또 중국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했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은행은 올해 두 번째로 지준율을 인하하게 된 건데요. 중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부양책 성공에 대한 촉각을 보면서 사실 경기 민감주로 부각받고 있는 철강 더불어서 해양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철강주 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 대동스틸, TCC 스틸 관련한 철강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걸 하나의 큰 맥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국의 부양수의 가능성에 힘입어서 또 다른 해운주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해운주, 페노션 같은 경우 실 1%까지도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는 점, 등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HMM까지 오늘은 백고동 소리를 좀 올리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했던 두 번째 특징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에서 6대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기업의 주도 아래 철강 쪽도 있고요. 철도, 공항, 댐 이런 것들의 복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월부터 국토부나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사우디로 방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시장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데모가 6%죠. 그리고 DY파워가 5%대, 그리고 모두 다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4%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살펴보시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많고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 히림은 4%대로 관련한 종목 안에서도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정규장에서 계속 연속성 이어가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보실 거는 사이버 보안 테마입니다. 살펴보시면 미국 상무부 사이버 보안 무역사절단이 한국으로 또 방한이 되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뭔가 협력적인 논의 방안이 이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소식의 모멘텀입니다. 디지캡은 10%, 네오리지는 9%대, 그리고 사이버원은 7%대로 오늘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좀 새롭게 부각받는 테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 외에 특징주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펴볼 것은 파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을 마치고 난 뒤에 전이성 고용암 환자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최초 인간에게 투여할 수 있는 공개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서 9%대로 시간외로 올라갔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사이버 보안 테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도 9% 오르는 움직임. 더불어서 홈캐스트, 아스타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 그리고 사우디 관련주를 좀 묶이게 되면서 관련주들 안에서도 시간에서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는 점. 이런 테마 아까도 특징주로 좀 저희가 뽑아봤는데 월요일 시장에도 이 시간에 특징주가 이렇게 부각받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도 더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외 특징주들 점검해봤고요. 한 주간에 대한 정리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금요일 시장을 정리할 때 전문가님이 계시면 든든합니다. 어떻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 기대되네요. 네, 오늘 금요일 장의 한마디는 2차 전지의 귀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2차 전지비야. 그동안에 뭐 로봇이라든가 네. 인공지능이라든가 다른 테마주도 많은데요. 오늘은 웬만한 그런 테마주들이 전부 다 주가가 별로 신통치 못했고요. 2차 전지가 대부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오늘 왜 갔냐 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하나 새로 변수가 생겼죠. 그게 EU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전기차 덤핑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 전기차가 미국을 피해서 유럽으로 한번 가보려고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그런 중국 전기차가 돼버렸다. 완전히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날벼락을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덤핑치기가 어려워졌고, 특히 유럽 시장 공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발생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귀환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중요한 시기의 포인트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여러분들 가장 고민되는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올려주셔도 되고, 시장 분석도 궁금하시면 또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꼭 봐야 했던 이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오프닝 때도 2차 전지 귀환이다 해서 2차 전지를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중국산 전기차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조치는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결국 EU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이 자꾸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덤핑을 치고 이래서 싸구려 물건을 가지고 자꾸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서 유럽의 전기차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유럽에서 이제 비상 조치를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내놓은 거죠. 이 EU 집행위원회 이번 조치의 의미가 뭘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EU 집행위원회에서의 조치의 의미는 앞으로 유럽 전기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다 관세를 왕창 매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를 매겼는데요. 미국이 지금 관세 매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약 27% 정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덤핑을 갖다가 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주는 만큼 세금을 왕창 물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7%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27% 정도 세금 부과해버리면은 중국이 덤핑 쳐봤자 30% 이상 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도 이제 IRA 법안으로 막히고, 유럽에서도 이제 CRMA 법안에다가 이번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덤핑 관세까지 얻어맞으면 이제 상당히 중국은 유럽 시장도 못 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탈출구가 완전히 열리는 거죠. 미국 시장도 우리가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유럽 시장도 결국은 50~60%를 한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는 활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7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약 87%의 시장 점유율을 보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유럽도 이렇게 되면 한 60%까지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기사가 2차 전지에서는 바로 이 기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꼭 이거를 계속 또 팔로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도주로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땐 2차 전지를 또 선택하셨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를 유망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도 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 좀 네, 포스코홀딩스는 꼭 뭐 네. 2차 전지 산업하고도 연관돼서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대박 뭐냐면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에 그 맥더밋의 대규모 점토 리튬 사업을 하니까 이 재료까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주도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주도주 섹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섹터가 맞죠.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그래서 로봇주도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오늘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도 상당히 오늘 약했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전반이 세지니까요. 매기가 글로 많이 뺏기는 거예요. 올라가죠. 쏠리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 쪽은 그동안에 조정도 많이 받았죠,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반등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이 완전히 중국 전기차 덤핑에 대한 그 이슈로 중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 2차 산업은 제일 큰 시장이 어차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뭐 중국이 손을 못 대요. 우리가 다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이 그동안에 중국 시장이 자꾸 덤핑을 치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가 상당 기간 다시 2차 전지로 결국은 되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래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많이 못 가는 것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요. 하나는 리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실적 이슈가 좀 문제가 돼서 좀 빌빌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런 그 중국이 덤핑을 너무 중국이 공구강이기 때문에 덤핑을 치고 들어가면 어떡하나,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좀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 양대 우려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장벽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우려만 제거하면 되죠. 실적 이슈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또 우리 끝나고 나서 무방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귀환의 신호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좀 유망주로 보기에는 주도주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포스코홀딩스를 유망주로 보시는 건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걸로 보시는 건가요? 뭐 이거는 꼭 유망주라서 사보라 이런 추천의 의미라기보다도 네. 지금 굉장히 이번에 나온 그 뉴스가 폭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클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번에 그 미국의 네바다주에 리튬 공급망에 공동 참여한 것은 굳이 이렇게 리튬 사업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리튬의 어떤 그 소재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차원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겼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연락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이거는 연락이 해야 되는 것이 2차 전지의 큰 생태계의 그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1선단에 있는 큰 조류의 물결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무슨 그게 의미인지는 어떻게 이해가 뒤집어졌냐, 되네요. 네. 그게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다음에 2차 전지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냐, 그다음에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2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류의 변화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 공부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조 교수님의 말씀처럼 뭔가 네. 딱 집어주시니까 네.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전반에서 정말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상황이고 시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유망주를 들고 오신 분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예. 근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포스코홀딩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도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요. 우선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개발한 이 그 점토 리튬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이 네바다주에서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분화구, 여기가 이제 주변에
3개 정도의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GM이 그걸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여기에 여기에 그 호주에서 호주 탐사 기업인 진달래가 아닙니다. 진달리라는 회사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냐 하면 약 1600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거대하게.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에 그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에 호수가 생겼어요. 수십만 년 동안에 호수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퇴적물이 쭉 쌓여갖고 리튬이 그 안에 또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의 만년 호수가 이제 리튬 농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1340 ppm 정도인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수준이 대략 1000 pp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340이니까 리튬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품위가 좋은 그런 고농도의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계 최대 약 4천만 톤, 1차 시추를 해봤는데 4천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염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칠레에 있는 2,300만 톤의 염호인데요. 그거의 약 2배 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쯤 되냐 했을 때 1270억 정도 된다. 1270조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27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1년 예산의 2배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 하는 거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네바다의 이 칼데라에 있는 리튬, 점토 리튬의 추정 합계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조 합계량은요 거의 1억 2천만 톤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칠레 세계 최고의 염호인 칠레가 2,300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일대 전체가 약 1억 2천만 톤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만일에 이게 개발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리튬의 순서가 1위가 칠레,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볼리비아, 4위가 미국인데요. 4위인 미국이 세계 1위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리튬에 대한 이 생산 구조가 생태계가 이제 미국이 리튬의 세계 1위 생산량이 된다.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리튬을 자기들이 광산을 다 독식을 하면서 뺏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독식 구조로 가면서 세계 넘버원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제1선단의 모든 공급망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도 맥더미는 4천만 톤 리튬 매장이 되어 있고 뭐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참 많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포스트 홀딩스에 대한 유망주 공부를 해보라는 의미로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산업 알고 싶기는 한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나리오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원래 무료 방송을 시청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 공부를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무방 주제는 오늘 이제 EU의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덤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여기에 네바다주에 있는 여기에 공동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 뉴스. 이 양대 뉴스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양대 변수를 가지고 2차 산업의 전망과 주가 전망까지 산업 전망, 주가 전망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전망, 산업의 전망, 종목의 전망 다 시나리오 짜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공략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힌트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요. 2차 전지 장비 등대주의 역할을 하는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대 역할하는 2차 전지 장비주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종목 상담 저희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